안녕, 진아쌤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 계속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과학 질문인데, 앞부분이 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당황스럽죠? 암제로 나뉜다. 이게 뭔 소리인가 했죠? 자, 앞에 이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와 표적항. 지금 여기가 잘렸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온 상태입니까? 이 글에 지금 화제가 나온 상태죠.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세포 독성 항암제와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로 나뉜다라고 얘기한 건 결국에 세포 독성 항암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를 뭐 할 거야? 설명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나눴다라는 건 얘네 둘에 뭐도 있다는 거야? 차이점도 있다라는 거야. 둘의 공통점은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이다라는 거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나눠졌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는 세포 독성 항암제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에 뭐가 있지? 이렇게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나눴지? 이 둘의 차이는 뭐지? 이것도 마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암 치료에 관련된 항암제가 이 글의 화제가 될 거고, 자, 암 치료 항암제. 자, 요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했으니까 이게 먼저 나올 거라고 했었죠? 자, 세포 독성 항암제. 요렇게만 씁시다.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면 표적 항암제가 나올 거야. 그 생각하면서 그 다음 파클리탁셀과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 생각하면서 뭐 하면 돼? 밑줄을 역시 쳐두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세포를 분열을 방해하여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파클리탁셀 우리 이걸 평소에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역시 밑줄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방해한다.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사멸에 이르게 한다. 그러므로 라고 했는데 자,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인과죠. 세포를 사멸하게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 중 빈번하게 세포 분열을 하는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킨다. 지금 파클리탁셀에 뭐가 나왔어? 문제가 나온 거죠. 세포 분열을 방해해서 세포를 뭐 하는 건데? 죽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죽여야 되는데 정상세포 중에 빈번하게 세포 분열하는 거 얘마저도 뭐 하는 거야? 죽여버리는 거죠. 이런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주된 이유이다 라고 했으니까 방금 읽은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 파클리탁셀이라고 하는 게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 세포를 전부 다 죽이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쌤이라면은 일단 파클리탁셀이라고 했을 때 얘는 세포 분열을 뭐 하면서 방해하면서 어떻게 한다? 죽인다. 자, 사멸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정상 무엇도 세포 분열도 뭐 하더라? 분열도 지금 사멸에 이르게 하더라 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반면에 라는 게 나왔는데 이렇게 반면에 라는 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대조된다 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뒤에 대조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1차적으로는 세포 독성 항암제 다음에 표적 항암제 나온다고 했으니까 표적 항암제가 아닐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오는 세포 독성 항암제, 특히 파클리탁셀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얘는 아까 뭐라고 했으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분열하는 것 죄다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뭐가 되는 상반되는 진술 그런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확인합시다. 표적 항암제는 이라고 해서 자, 일단 뭐가 나왔고 표적 항암제 그렇죠? 아까 생각한 대로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요 부분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게 어디는 건드리지 않는다.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정보를 나타내는구나. 요 생각해야겠죠. 그러니까 대조되는 건 정상적인 세포를 건드리냐 건드리지 않느냐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읽고 나면은 지금 다시 자 세포 독성에는 아까 파클리 탁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적 무엇이 있었고 항암제가 있었고 표적만 쓸까요 그냥? 자 표적만 쓰고 그리고 여기에 아직 뭐가 얘가 나오진 않았어. 그쵸? 자, 얘가 나오진 않았는데 다만 어디를 여기 정상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건 건드리지 않는다. 자, 얘는 건드리지 않음. 그러니까 얘는 암세포에만 뭐가 되는구나? 지금 직방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 정도 우리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대조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짚고 넘어갈 수 있겠죠. 여기. 요게 뭐가 됩니까? 이걸 건드리냐 건드리지 않느냐가 이 둘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락 갈 건데 봐봐 여기에서 지금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라는 게 나왔고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가 나왔어. 그런데 이 둘의 차이도 얘기해 주긴 했지만 표적 항암제가 정확하게 뭔지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 단락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단락은 표적 항암제에 관한 진술이 더 많이 나오겠구나 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암치료 항암제 중에서도 이 글의 메인은 뭐라는 거야? 표적 항암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야. 자 확인이요. 암세포에서는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여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라고 돼 있네. 쌤은 암세포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 같은 거라면 여기에 밑줄을 칠 거야. 아, 변형된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포 분열을 위한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는구나. 그래서 과다한 세포 증식을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읽으면서 뭐 하겠니? 변형된 유전자 동그라미 1, 비정상적 단백질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왜곡한 게 동그라미 3. 그래서 그 결과 과다한 세포 증식. 그리고 그 뒤에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종양 속에 연결되는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다한 세포 증식에다가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면 그때부터 암세포가 종양으로 막 자라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뭐 플러스 추가되는 조건 요 정도. 표적 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호 전달 억제제와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뉜다 라고 했으니까 표적 항암제를 얘기할 건데 얘가 어느 단계 개입 이라고 한 게 첫 번째 신호전달 억제제. 신호전달 억제제라고 하면은 얘가 어느 쪽에? 요 앞쪽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신생혈관 억제제. 혈관 생성이 필수적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마 이쪽에 관계되지 않을까. 요 생각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옆에다가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는 거? 그냥 빠르게 더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일단 보여주고도 있으니까 쌤이라고 하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펜으로 다시 오시고 표적 항암제에 관한 정보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태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무엇이 변형된 유전자가 자, 무엇을 만들어내고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얘가 뭐하더라?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한다.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 그래서 과다한 세포 증식. 과다 세포.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뭐가 더 추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새 혈관이라고 하는 게 더 추가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종양이 본격적으로 자라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어디를 건드리냐? 신호 전달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이 위쪽을 건드리는 경우일 거고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위쪽을 건드리면은 아마 신호전달 억제제가 될 거고 밑에를 건드리면 신생혈관 억제제가 아닐까. 어쨌든 간에 이것도 설명할 때 신호전달 억제제를 먼저 그 다음에 신생혈관 억제제를 그 다음에 설명하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얘가 순차적으로 얘가 1, 얘가 2겠다 라는 생각하면서 그 다음으로 가겠죠. 자, 신호전달 억제제는 역시 뭐예요? 맨 처음에 언급한 것부터 설명하고 있죠.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 진행을 방해한다 라고 했으니까. 왜냐면 신호전달 억제제라는 말 자체가 신호전달할 때 뭐 하겠다는 거? 억제를 하겠다. 그 과정 중에 쓰이겠죠. 그럼 쌤은 여기에는 굳이 밑줄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체크.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럼 신호 전달 억제제도 특정 암에서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이거 이 얘긴즉슨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신호 전달 억제제도 뭐야? 암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 특정한 암에서만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쓰면 요거에 밑줄을 치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아,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신호 전달 억제제도 암마다 다르구나. 요 정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야. 쓰진 않을 거고 생각을 하면서 마저 읽을 거라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치료제인 이맙티닙이 그 예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가 나왔니? 사례가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사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셀부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어렵네. 그쵸? 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얘는 이런 혈액암이랍니다. 정의 나왔으니까 체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처에서 돌연병이 유전자가 형성이 돼서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낸대. 근데 봐봐. 이걸 읽을 때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아까 변형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뭐한대? 만들어낸다며. 지금 거기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 이맙틴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연결을 시키면서 봐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결시켜라 라고 하면 어떻게 연결시키는 거야? 앞에 읽었던 정보에다가 이제 요게 아니죠? 앞에 읽었던 정보에다가 추가를 슬슬 시작하는 거죠. 가령 이 같은 경우에는 조혈 모세포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여기 돌연변이 유전자가 일단 뭐에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돌연변이 유전자 맞죠? 자,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이런 단백질을 만들어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어? 위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번호 매겼잖아. 돌연변이 유전자, 그 다음에 변형된 효소인 요 비정상적인 단백질, 이렇게 대응되겠지. 그리고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한다라고 했는데 아까는 신호전달 과정을 왜곡한다. 요게 세 번째가 될 거 아니야? 자, 요게 세 번째. 활성화라고 했는데 요건 다른 말로는 왜곡. 그래서 암세포를 증식, 아까 과다한 세포를 증식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암세포 증식이라고 한 게 위에 나온 거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하는 거? 그냥 번호 매긴 것들을 맞춰가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다가 뭐하고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자, 변형 유전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고 했는데 요게 나와버렸으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신호 전달 왜곡하고 그대로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증진시키고 나머지 과정이 모두 좀 똑같은 상태. 얘만 지금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나와 있는 상태. 이런 원리에 착안해서 이 단백질을 달라붙어 그것에 작용을 방해하는 이맙틴이 개발되었다. 아, 비정상적인 단백질, 여기에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이맙틴이라고 하는 게 결합이 된대. 이렇게. 그럼 지금 알 수 있는 게 신호전달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단백질하고 결합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단락이 끝났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 두 번째 해당하는 거 어떤 거? 신생혈관 억제제. 과연 그럴까라는 거 생각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는 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쌤이 생각한 대로 앞에 신호억제 전달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신생혈관 억제제가 나오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다음 거 마저 볼게.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 걸 방해한대. 새로운 혈관을 뭐한다? 형성하는 걸 방해.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종양이 자라기 위해서 산소와 무엇은 계속 필요하다는 거야? 영양분이라고 하는 건 계속 필요하대. 기본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전제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새 혈관이 필요한가 봐.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아까 우리가 옆에서는 뭐만 지금 체크를 했어? 플러스 새 혈관이 필요하다라는 것만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무엇도 산소, 그 다음에 영양,
영양분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 계속 공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준 상태죠. 자,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어떤 혈관? 세혈관.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와야 된대. 대부분의 암세포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분비해서 암세포 주변 조직에서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라고 해서, 자, 대부분의 암세포들 이라고 쓰는 거는 뭐야? 암세포들 거의 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동일하게 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어느 걸 겨냥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지. 한 번쯤 생각하면은 요 부분. 특정한 여기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특정한 암에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겨냥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부분 암세포라고 했을 때 신호전달 억제제는 암 종류에 따라 다르니까 암마다 다 달라지는 거지만, 신생혈관 억제제는 대부분 암세포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뭐 하는구나, 다른 암에서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표현이 앞에 나오는 요런 걸 뭐 하는 거? 겨냥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나올 때 앞에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이렇게 대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앞에 걸 날려버리면 이걸 읽으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간다라는 거지. 요런 거 좀 조심하자. 자, 일단 여기서도 마저 정리. 이 세혈관 만드는데 얘는 대체로 뭘 지고 있다. 자, 혈관 내피 성장인자. 그냥 옆에 있는 영어로 쓸 거예요. 그쵸? 자, 이걸 분비해서 암세포 주변 조직에서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시킨대. 여기에서 얘 때문에 뭐가? 혈관 내피 세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걸로 치면 안 되지? 요걸로. 자, 그래서 새로운 혈관을 형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지금 뭘 하는 거고,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시키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는 거죠. 과정.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똑같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바꿉시다. 얘가 1, 그 다음에 얘가 2. 뭐 이렇게 써지는 거야. 내가 이걸 안 바꿨구나. 그 다음에 앞에 나온 애가 이제 여기가 새로운 혈관을 만든다. 3. 네모쳐야죠. 왔다 갔다 하네. 그죠? 이렇게 3개. 이런 원리에 착안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재인 배마시 주밥이 개발되었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배마시 주밥이라고 하는 상세 뭐가 나온 거야? 또 하나의 얘가 나온 거죠. 이 약재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항원으로 인식해서 결합을 한대. 어디에 결합해? 이거 혈관 내피 성장을 항원으로 인식해서 결합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지금 결합이 되는구나.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여기에 지금 결합이 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고? 배마시 주밥.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얘랑 결합하면서 지금 이 혈관 내피 세포의 증식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혈관 생성을 방해를 한답니다. 배마시 주밥은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되었지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눈으로 봐야겠죠. 왜? 하지만이라고 하는 거는 대조, 그렇죠? 그래서 특정 암, 대장암 치료제로 개발되었는데 다른 여러 종류 암에도 효과가 있어. 왜? 대부분 암세포들은 뭘 가지고 있으니까?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읽으니까 지금 뭐가? 신생혈관 억제제까지 끝이 나면서 지문이 모두 끝이 난 상태죠. 자, 지문이 모두 끝났으니까 일단 내용, 머릿속에는 큰 줄기의 내용, 암 치료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로 나뉘었고, 이 세포 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스를 나왔는데 얘는 모든 정상적인 세포 분열까지 막아버리더라. 자, 그런데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걸로 표적 항암제가 있었고, 이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신호전달 억제제가 되느냐, 신생혈관 억제제가 되느냐. 근데 신호전달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암 종류 따라 다르니까 얘가 계속 암마다 만들어질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뭐한다? 들어간다.
그런가 하면 신성혈관 억제제라고 하는 거는 혈관을 막기 위해,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무엇을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에 주입을 해서 배마시 주밥 같은 걸 주입해가지고 그거를 애초에 뭐하더라? 막아버리더라 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요 정도 읽어냈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해야겠죠. 문제 페이지로 가도록 합시다. 25번 문제 해결하도록 할게요. 기억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쌤이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표시해놨죠. 기억이 파클레이탁셀, 니은이 이마티닙, 그 다음에 디귿이 배마시 주맙이었어요. 그럼 요걸 가지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라고 했는데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무엇? 표적 항암제에만 해당하죠. 하지만 파클레이탁셀이라고 하는 건 세포 독성 항암제 땡이네요. 이번에 기억은 디귿과 달리 세포 증식을 방해한다 라고 돼 있고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 세포 분열을 방해해서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기억은 가능할 거고 디귿은요? 자, 디귿 같은 경우 배마시 주밥인데 얘가 혈관 내피 성장 인자를 분비해서 암세포 주변 조직의 혈관 내피 세포를 증식시키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 성장 인자에다가 배마시 주밥이 뭐가 들어가게 되면 요 증식을 일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지금 새로운 혈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디귿도 뭐예요? 세포 증식을 방해하는 거죠. 달리가 틀렸네요. 자, 3번 니은과 디귿은 모두 변형된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복원하는 거 없었고. 자, 4번 디귿은 니은과 달리 한 가지 종류의 암에만 효능을 보인다 라고 했는데 자, 특정 암에만 지금 뭐 하는 거? 치료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어느 쪽이었던 거야? 이거는 신호 전달 억제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건 오히려 니은에 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디귿의 배마시 주밥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이제 성장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겠네. 그죠? 4번 땡. 자, 5번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암세포가 분비하는 성장 인자에 작용한다. 니은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에 붙는 거였고 디귿이 성장 인자한테 달라붙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25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가서 26번 보도록 하죠.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번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문제예요. 내용 볼게요. 보기를 보니까 어떤 암세포를 시험관 속에 액체에 넣었답니다. 무슨 액체인지 모르겠지만 액체 속에 이렇게 지금 암세포를 넣은 거죠. 얘 암이야. 자, 그랬을 때 암세포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대요. 무슨 액체인지 모르겠지만 산소와 영양분은 충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하여 작은 암덩이로 자란 후에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네. 여기서 뭘 봐야 될까? 여기서 얘가 증식을 하게 되면은 종양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작은 암덩이, 종양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증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종양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뭘 봐야 된다? 자, 더 이상 지금 암세포 암 종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지 않음.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 동물에게 이번에 주입을 했답니다. 동물 불쌍해. 자, 주입된 암세포는 커다란 종양으로 여기에는 계속 자랐대요. 종양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거지.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보니까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차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뭐가 나온 거야? 여기서 묻고자 하는 포인트 지점이 나온 거야. 종양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 종양이 막 자라. 종양이 자란 데는 혈관이 들어차 있어. 그러면 앞에는 더 이상 종양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혈관이 들어차 있지 않겠지. 다시 말해 새 혈관이 없어. 요 차이인 거지. 그러면 지금 새 혈관을 건드렸구나 라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은 배마시 주밥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서 내용을 볼 거야. 1번에 A에서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군 이라고 했는데 A가 안 자랐잖아. 새 혈관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배마시 주밥을 어디에다가 성장 인자에다가 넣는 게 맞지. 그래서 이거는 가능.
자, 2번 A와 함께 이런 단백질을 액체에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겠군 이라고 했는데, 자, 이 단백질,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넣으면 어디에서, 어떤 암에서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서는 나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종양이 막 더 자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포 증식에는 도움이 될 거야. 일단 어떻게 봐야 돼? 자, 어디에서 이게 만약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라고 한다면 이걸 액체에 넣는다라고 했을 때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음. 하지만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라려면 새 혈관이 필요한 건데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혈관까지 뭐하잖아? 영향을 미치진 않아. 새 혈관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아.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뭐해도 연결시켜도 일단 답은 X야. 자, 요 두 개 연결 안 됨. 또 하나는 어떤 암세포야? 다시 말해 얘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얘라고 하는 선택지도 뭐 한 거야? 이 선택지도 지금 확실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넣었을 때 얘를 넣는 것 자체가 앞에가 만성 무엇이라고 봐야지, 골수성 백혈병 환자라고 봐야지만 얘를 넣었을 때 그나마 세포 증식이 원활할 건데 그 병명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넣는다라고 해서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 얘는 종양이 자라게 하는 새 혈관을 만들어내는데 딱히 어떤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걸 지문에서 찾을 수 없음. 여러모로 XXX. 2번이 X네요. 자, 나머지도 일단 볼게요. 왜 적절한가? B와 함께 세포 독성 항암제를 주입한다면 암세포의 분열이 억제되겠군 이라고 돼 있고, 자, B 주입될 아까 암세포 여기서는 막 종양이 막 자랐잖아. 거기에 세포 독성 항암제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게 되면 파클라탁스 같은 거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암세포 분열 당연히 억제되겠지. 얘는 암세포 분열도 억제를 할 거고 심지어 정상적인 것도 뭐 하겠니? 분열하는 거 억제를 하겠지. 그래서 이거는 가능. 자, 4번 B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었기 때문이군. 기본적으로 종양이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어야 한다며.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 자, B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경로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개입이 있었겠군 이라고 돼 있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어? 종양으로 자라려고 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뭐는 나와야 돼? 유전자 변형, 비정상적인 단백질, 그리고 신호전달 왜곡, 과다세포 이런 것들이 새 혈관을 만나면서 종양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계속 만들어줘야겠지. 그래서 이것도 가능.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고 했지? 얘는 그 단백질이 2번과 같은 단백질이다 라고 언급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보다 정확하게 틀리는 부분,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수능에서는 마련해 주는 거죠. 평가원에서도 되게 깔끔하게 문제를 구성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독서 지문도 모두 함께 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풀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는 그 독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아, 내가 저 생각했구나. 내가 글을 지금 되게 잘 읽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들어야 돼요, 얘들아. 아니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다음번 읽을 때 그걸 계속 뭐 할 수 있게끔 고려할 수 있게끔 머릿속에 사고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여러분들이 독해라고 하는 걸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자신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하다 보면은 이 부분 문제 삼겠는데 라고 하는 게 이제 슬슬 보일 때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문을 잘 읽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잘 읽어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독서 지문 끝을 내고 이제 문학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봅시다.